네. 어, 음, 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인가 있다. 무엇인가 있다.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해가는 것은 진정한 인간으로의 대장정, 예, 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해서 진정한 인간으로의 대장정을 준비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는 이 내용들은 진정한 인간에 대한 그 커리큘럼, 그죠? 교육 과정이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 이제 일이 해가는 거죠. 그래 이제 무엇인가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나의 문제다. 결국 나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이해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출발점이면서 또한 모두 다의 귀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죠? 그것의 결집체, 그것의 통합, 그것의 단일화, 그게 나라는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커리큘럼을 쭉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뭐 물리, 그죠? 과학 교과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그 예체능이요, 그죠? 예술 분야. 그래 이제 그렇고 또 거기다 또 특별 활동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나와 관련해서 좀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규 과목이라면, 그죠? 그 중간중간에 오늘부터는 이거를 해갈까 싶어요. 네. 대향연. 그래서 이거는 특별 활동과도 같고 예체능 활동과도 같아요. 그럼 이건 정규 과목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 정규 과목이지만, 그죠? 더더욱 풍성하게 그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대향연. 예. 그 향연이요? 향연이라는 게 이게 저기에요. 우리가 왜 그 연회를 베풀다, 그죠? 뭐 무슨 연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이게 잔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향자는 잔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연은 뭐냐면 잔치하고 잔치한다. 잔치 열렸네요. 향연이라는 게. 근데 이제 대향연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잔치. 잔치 중에 잔치. 그죠? 잔치의 으뜸. 잔치라는 게 왜 향연이라는 게 오시도록 하고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오신 분들에게 융숭하게 정중하게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고, 그죠? 함께 흥겹게 어우러지는
흔쾌히 서로가 그 진하게 정을 나누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향연이라는 게 저기에 그 그리스 철학자 있죠. 거의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시작점, 철학의 개시 뭐 이런 정도로 얘기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 대표적인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저서명이기도 해요. 향연이라는 게 향연. 잔치하고도 잔치한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석학들 또 대문호들 그 문학가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이들이 아마 이제 저기였는가 봐요.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가졌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주제는 뭐냐면 이 참 멋있어요. 멋져요.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주제로 해서 대철학자, 뭐 대문호, 그 문학가 예술인들, 와 당대 그 그리스 당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서로 진솔한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책으로 펴낸 거죠. 플라톤이. 그것의 제목이 향연. 향연. 그래. 이 대향연을 하나씩 같이 겸해서 필요한 때 대향연 시간을 가져서 해갈까 싶어요. 첫 번째 대향연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래 오늘 첫 번째 대향연은 가장 정답고 정겨운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정다운 얘기, 정겨운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다 싶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대향연의 그 첫 번째 주제 제목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리움. 예. 어제 지난 시간 지금 여기 그죠? 참으로 오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그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때 이곳 지금 여기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의 정체가 뭐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그죠? 나를 어떻게 그 상승, 도약, 진화, 발전시켜 가는 것인지 굉장히 경이로운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실은 그죠? 지금 여기에 그 모두 다는 어제 그거 있었죠. 지금 여기는 나의 삶의 출발점이며 아름다움의 보고고 그 세 번째 있었잖아요. 신의 초석인 겁니다. 결국 내가 우리 인간 각자가 실은 신의 초석일 겁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사물과 현상은요, 실은 다 신의 손길이고, 신의 숨결이고, 신의 나투어짐인 거예요. 그 신을
부처님이라 하면 부처님인 거고, 그죠?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요. 어야, 성모 마리아님이셔, 우리 성모님이셔.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고요. 알라시냐? 예, 맞습니다. 시바신이야, 맞아요. 공자님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 호쾌하고 멋스러운 그건 노자님이에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그런 거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서로 마주하고, 지금 여기에서 서로 함께 각각이 대등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죠? 서로의 위상과 역할로 큰 지혜를 모으고 서로 어우러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어떤 차별이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등하고, 또 저마다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경축, 그게 지금 여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있지 않고 과거의 가르침에 딱 매여가지고 그거 해석하고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거 필사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아니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재료로 해서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해야지, 지나간 거기에 올인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반쪽 해답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오늘 대향연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예, 요거는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가 지금 나의 정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네, 나의 정에서 더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제, 그죠? 지난 시간, 지금 이야기. 이 그리움 하면 정하고 무관치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에서, 나의 정에서 더 들어가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움은 뭘 전제로 해서 있게 되는 거냐면 정이요. 정. 그렇잖아요. 아니, 정이 없으면 그림이 왜 생겨나? 정이 없으면 그리움도 없어. 그렇잖아요. 냉랭해. 무관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정스럽게 시작을 하시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이란 무엇일까?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요. 우리 조용필님의 정입니다. 그래, 한번 가사도 새겨보시고 저 음률에도 같이 한번 정겹게 같이 푹 빠져보시게요. 네. 그래. 네.
예. 그리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 그렇잖아요. 그죠? 정을 이해를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정의 뿌리, 방금 우리 조용필님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정의 뿌리에 해당하는 게 그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마다는 그리움을 간직하지 않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다. 그 그리움. 예. 자, 차근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이죠. 오늘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꼬꼬무 보시죠.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참 그 스토리를 잘 진짜 그 사실적으로 그 입체적으로 또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시청자가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드라마틱하게 잘 엮어가지고 참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보게 된 게 뭐였냐면 그것도 좀 중간 정도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그 중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조금 된 얘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그 김해공항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중국을 가서 여행하고 이제 그 김해공항으로 그 당시 비행기가 저기 중국 비행기죠, 그죠? 중국 비행기로. 그래서 현지 비행기로 하면 또 훨씬 경비도 싸고 저기 하잖아요. 동방항공인가? 그 여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이제 타가지고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그 보면서 정말 이게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거를 보는데 여기가 이 눈동자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나 그게 좀 굉장히 처음 경험이었던데 열이 팍그 저기처럼 딱 그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팍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와, 그냥 우리가 울면 대충 뭐 좀 뜨뜻해지고 뭐 이 정도야 있지만 그죠? 순식간 굉장히 뜨거워지더니 그게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이구나. 아, 이런 걸 뜨거운 눈물이 누군가 이런 눈물을 흘려보고 정말 뜨거운 눈물이라는 표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다가 정말 그리 되더라고요. 자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이 타죠. 자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그 부부 의사도 있어요. 부부 의사. 남편분은 성형외과 의사고 아내분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 서로 부부여가지고 어쩌냐면 어디 김해 어디 저기겠죠. 이제 부산 쪽이겠죠 아마 그죠? 경상도 쪽이겠죠. 거기에 한 건물에 바로 옆에 얘가 성형외과 얘가 치과 이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바쁘고 이러다가 이제 모처럼 우리 휴가 좀 다녀오자.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고리 있고 또 한 분은 임신을 하셨어. 예. 그 임신한 분이 이제 남편분하고 이렇게 가족 일가족 그 여행 중국 여행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타게 되고. 근데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는데 중국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는데 거기 우리 보통 이제 가면은 패키지로 가게 되면 그 가이드 인솔자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분 이름이 설익수 씨인가 그래요. 굉장히 풍채가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일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이드 해가지고. 근데 하필 요분이 비행기 시간이 마감 됐는데 그 실수를 한 거야. 무슨 실수를 했냐면 본인 여권을 거기다 놨죠. 저기 호텔에다 놔두고 와버린 거야. 다른 거 다 챙겨놓고 본인 것만 놔두고 와보게 된 거야. 뭐 하여튼 거기에 했더니 그러더니 근데 비행기 시간 지금 출발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일행들 놔두고 일행들 못하죠. 본인이 인솔자니까 본인이 다 그 여권 수속받고 다 해주잖아요. 가이드들이 여권 다 내서 여권 하고 또 여권 나눠주고 또 다 그거 막 하잖아요. 아 근데 본인 여권을 안 갖고 와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다 탔는데 다 타가지고 이제 출발 시간 이미 됐는데 지금 못 가는 거야. 잠깐만요 해놓고 이제 빡 해가지고 여권을 갖고 와서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게 되니까 이게 좌석 배정이 이제 원래 돼 있는데 마지막에 저기 하니까 제일 뒤쪽 저 뒤쪽 그 화장실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제일 뒤쪽에 일행들이 이렇게 타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탄 그 설익수 씨가 그 가이드로 있고 팀은 제일 뒤쪽에 이렇게 이제 타게 된 거야. 그래 이제 출발 해가지고 김해공항에 이제 거의 와요. 근데 중간 정도에 김해공항이 그때 이제 기상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인천공항으로 간다거나 다른 공항 인근 공항으로 간다거나 회항을 해야 한다거나 이랬는데 또 그 기상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대로 간다 원래도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기상 여건이 또 이제 그 막 비바람 치고 굉장히 악조건이었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 김해공항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착륙합니다. 뭐 착륙 5분 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이면 여기에 이제 그 무슨 산이던데 산이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뭐 5분 거리 바로 이제 눈앞인 거죠. 근데 그 방송까지 듣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제 그 추락을 해가지고 나무에 부딪혀가면서 산에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요 김해공 바로 코앞에 놔두고 요 산에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생생하게 찍었던 걸 보여주는데, 어휴, 그 대형 사고죠. 그랬는데 이제 설익수 씨 그분이 이제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래 되니까 그냥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이게 저기 튕겨 나가고 이 비행기가 이렇게 딱 이게 돼 있어야 돼. 이게 빛이 들어오더래요. 딱 그래가지고 그거 봤더니 비행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게 허리가 안 펴지는데 저기 보니까 그 비행기 이게 찢겨진 거예요. 그 비행기 동체가. 이거 고리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는 비가 이제 화장실 내리는 거예요. 거의 훤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기어서 고리를 이제 갔더니 이제 동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기어서 해가지고. 그래도 밖에 딱 나오자마자 그 막 비 오고 하는데 그 휘발유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 폭발한다. 지금 이미 뭐 불 붙어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는 막 하여튼 죽기 살기로 산 아래쪽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폭발력을. 그러다가 이제 뛰어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인솔자인데 우리 일행들 어떻게 됐지? 이제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나 혼자 저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일행들 인솔자니까 그 일행들 어떻게 됐나? 일행들 저기 하러 구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일행들 막 부르면서 이제 그 신음소리 들리고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다쳤더라도 살려주세요 하는 이제 이분들 근 한 20명인가를 구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막 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빨리 멀리 떨어져라.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이제 20명 정도 해가지고 비행기 여기 있는데 이제 좀 비탈로 이제 내려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또 폭발해 버리는 거야 비행기가. 아이고 참. 그 이제 아예 이제 더 이상 생존자가 없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아까 그 임신부 있었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 뒷자리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다 생존했어요. 뒷자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랬대요. 그때만 해도 그 중국 민항기고 이래가지고 뭐 기내에서 흡연이 완전히 금지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는 그런 게 좀 느슨한 얘기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중국 비행을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더래요. 담배 냄새 이렇게 비행 중에. 그게 이제 화장실 가서 피거든. 이거 화장실 바로 앞에 두세 줄 정도에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고리게 배정돼가지고 지금 앉아있는데 이 임신을 한 상태라 이게 굉장히 역하고 이제 저기 해.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와서 자리를 바꿔주겠다. 저 앞쪽으로 자리 바꿔드릴게요. 이제 이랬는데 이 임신부가 아니다. 그대로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임신한 지금 상태고 해서 그러더라도 안 가겠다. 같이 바꿔주면 갈 텐데 남편 옆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 뒷자리 정도에 있었던 분들이 생존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산부도 살게 됐고 아이도 무사하게 됐어. 근데 그 부부 의사 있었죠. 그죠? 남편분은 성형외과 의사, 아내분은 치과 의사예요. 이제 그분들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 아내분이 양진경 씨인가 뭐 하여튼 진영인가 진경 씨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니인데 여동생이 있어요. 그 이제 부산에서 뭐그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 친구분한테 뉴스에 막 다 방영되고 했으니까 네 언니가 저 비행기 탔다. 근데 저 대형 사고가 나버렸다. 언니 어떡하냐. 이제 근데 그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의사 부부만 간 게 아니고 그 남편분의 가족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아이들 뭐 5살짜리, 7살짜리 여기 다 가게 된 거예요. 그 일가족이 간 거예요. 일가족이. 그 시댁 쪽 저기 식구들까지. 그래 이제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 얘기를 해주는데 동생이랑 그 친구분이랑 그렇게 엄마 같았던 분이래요. 이분이 항상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여동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서도 잘할 때 뭐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또 왜 치과 의사가 됐냐. 치과 의사도 과외 한 번도 받지 않고 치과 의사가 됐대요. 예. 근데 왜 치과 의사가 됐냐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 이가 여기에 다 막 내려앉아가지고 그렇게 이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거야. 그래서 그 딸이니까 나 치과 의사 되겠다. 엄마 이빨이 해줘야겠다. 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 합격하고 쭉 해가지고 이제 치과를 개원했을 거 아니에요. 개원을 하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 살갑고 이쁜 딸이, 그죠? 그 갱실도 가고 그런 딸 또 치과 가가지고 그것도 엄마 이빨이 준다고 치과를 가.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첫 개원을 참 번듯한 건물에 했겠어요. 좀 허름한 거기다 처음에는 이제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매일 그 병원으로 출근을 해. 그래서 병원 와서 뭐 하시냐면, 뭐하러 병원 오시냐면 2층인가 3층 2층인가 돼요 그 병원이. 그러면 이제 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그럼 계단에 보면 보통 조금 저기 이제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데 계단을 보면 계단 있고 계단 끝자리 미끄러지 말라고 이렇게 그 황동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막 녹슬어 있고 막 떼껴 있으면 매일 와가지고 계단에 그걸 닦으시는 바짝바짝 빛이 나도록 바짝바짝 여기다 닦고 여기다 닦고 여기다 닦고 매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기분도 좋잖아요. 바짝바짝 빛나고 저기 하면 매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꼭 말리지도 않고 어머니가 그 차진해서 그게 어머니 이제 행복이고 그러했던 딸이었는데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시댁 식구들까지 해서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은 이제 여동생이 남았잖아요. 그 친구 여동생. 엄마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하잖아요. 이게 숨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뉴스를 봐서 대체적인 걸 알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 말을 꺼내는데 아이고야 하고 이제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그 사고 현장이 처참했냐면 흔적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누가 탔고 저기 한지는 아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소지품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뭐 시체입니다. 이거 분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 막 불에 타버리고 아주 산산조각 나가버리고 일이 돼가지고 그걸 믿기지가 이제 않고 다들 그랬잖아요. 아니야, 내 딸 저기 어디 굴러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고 기절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발견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래 이제 사고수습본부랑 거기서 이제 다 사진 채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가 긴 것 같다 이렇게 사진 쫙 하고 100여 개 넘는 사진을 쫙 하고 그걸 다 그래도 이제 안 믿겨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그 산, 그 비 오고 이게 막 완전히 진흙탕 돼가지고 아주 거기 산은 차로도 접근을 못해요. 아주 좀 굉장히 깊은 산 속이었는가 봐요. 길도 없고 길을 딸이 구축해야죠. 아직도 거기서는 막 발굴 작업 수습 작업들을 막 하고 있거든. 119랑 막 대거 동원이 돼서 군인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막 비행기 동체가 포크레인도 못 가니까 사람 손으로 막 해야 돼. 비행기 동체 밀고 들고 참 안경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이름이 따님 이름이 진영이라면 진영아 엄마 왔다 이런. 근데 이제 그 소리를 그 장면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이게 갑자기 비행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할 정도로. 그러더니 내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더라고요. 와, 그 심정, 그죠? 어떡할까? 그렇게
정답고도 정답고 이렇게 살가웠고 효녀였고 공부 잘하고 엄마를 끔찍이도 엄마 때문에 치과 의사 엄마 이빨 해주려고 치과 의사거든. 와,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죠? 그런 게 정이죠. 정이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자리했을까요? 그 딸에 대한 그리움. 평생 떨쳐버릴 수 없죠. 평생. 그죠? 와. 오늘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갑자기 팍 뜨거워지더라니까요. 참 우리네 인간, 그죠? 저마다 우리에게 그런 그 뜨거운 점들, 그 뜨거움이, 그게 당장 내일 아니어도 그냥 그 순간 그냥 우리니까요. 그냥 내일이죠, 내일. 남의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인지상정으로 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숭고한 장면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보고 빌런 중에 빌런, 악당 중에 악당이라도 꼭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러니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악당이지만. 그죠? 예. 정말 뜨거운 눈물이 이런 거구나. 그랬네요. 이런 게 정이죠. 이런 게 그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자나 코끼리한테는 없죠. 그죠? 이렇게까지. 정스럽고 그리울 수 있는 이런 건 없죠. 어쩌면 이런 정이 다 그리움이다. 이따가 나머지 텐데 우리 인간만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여기에 보면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다. 그리움이 그랬는데 우리 저마다가 그 어머니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살아오면서 아마 저마다에게 이러한 정, 이러한 그리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아마 하나쯤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 많겠다. 그래서 그리움의 정체를 밝히고 왜 우리 인간은 이게 이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 그리움을 어떻게 승화시킬 건가, 그리움을 이해하고 정립해야겠다. 이 그리움 때문에요, 어떤 이는 한 평생을 인생을 소진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그리움 하나 때문에. 이게 꼭 사람에 대한 그리움만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 죽었어. 강아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진하게 정이 들어버리면, 그죠? 산악인인데, 그죠? 어떻게 높은 산 등반하다가 다쳐가지고 다시는 등반할 수 없게 됐어. 그럼 뭐예요? 등반에 대한, 그 산 정상에 대한 큰 산을 오르고 싶은 그런 강렬한 그리움이 있는 거겠죠. 그런 그리움도 해당되고, 그죠? 우리 저마다에게는 그런 그리움 한두 가지 정도는 있겠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애틋하고 지나치게 강렬하고 지나치게 아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나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움이 무엇이고 왜 있고 그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죠? 진정한 인간 로우티의 장정이니까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렵니다. 그러면 그리움에 대한 잔치 열려들어야 되겠죠. 대양양, 그죠? 예, 자 그럼 정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아까 그 조용필님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우리가 정을 받고 주고 해봤잖아요. 그래, 받을 땐 꿈속 같죠? 자, 요거는 좀 이해가 돼. 줄 때는 안타까워. 왜 줄 때는 안타까울까요? 그죠? 뭐냐면 진짜 정이 들게 되면 받는 거야 뭐 둘째고, 그죠? 아낌없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대상에게 정을 쏟고 정을 준다 할 때 내가 정말 아낌없이 다 주었는가? 너무 줘야 되는데 내가 못 주었는가? 이런 마음이죠. 이게 누구나 다에게 보편적인 우리는 인간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 때는 안타까워. 자, 조금 이제 이성을 차려서 가봅시다. 정이요. 정. 이거를 내 박사님, 네이버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은 사전적으로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혹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정이 되어져요. 네이버 딱 쳐보면 정 이렇게 쳐보면 초코파이 정이요. 초코파이 할 때 그 정. 마음 심자에다가 이거 그 풀을 청자 있죠. 정은 이어집니다. 정이란 뭐냐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어짐이에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끈끈하게 절절하게 강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정이라 해요. 정은 뭐냐면 이어짐이에요. 이어짐. 그래서 거리에 상관이 없어. 공간에 상관이 없고 시간에도 상관이 없어. 이 이어짐은. 그쵸. 정은 이어집니다. 정 하나로 정을 두고 정 때문에 정에 못 이겨. 정이 있고 정이 없고. 정은 우리네 삶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봐보세요. 어떻게 정이 우리네 삶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게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가정 그래요. 가정. 우리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정으로 하나 되어진 모든 출발. 가정이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직장 출근하고 어디 이렇게 해서 또 그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출발하고. 그러니까 가정은 모든 출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인데 가정에서 예를 들면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출발부터가 엇나가 있는 거야. 출발부터가 그냥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하는 일도 얼굴 표정도 잘 안 세워지고 안 이게 밝아지고 하는 일도 능률도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 가정은 정으로 하나 되어진 모든 출발. 자, 연인은 정을 나누는 애틋함. 연인은 서로 정을 나누는 애틋하게 서로 정을 나눠. 그게 연인이죠. 그죠? 자,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은 정을 확대해가는 오지랖. 참 오지랖 높다 이런 표현 하죠. 그죠? 정을 확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되고 그와 관계성을, 친근한 관계성을 갖게 돼요. 이 지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인은 뭐냐면 정을 확대해가는 오지랖. 자, 이웃들이요. 이웃은 정스러운 수더분함. 이웃은 정스러운데 수더분함이 좋은 표현이죠. 멋진 표현인데 그러면서도 좀 수더분하다 하면은 중요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이웃은 뭐냐면 정스러운 수더분함.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하는 건 수가 많잖아요. 수가 더불어 이렇게 많은 수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수더분함. 이웃은 정스러운 수더분함. 이런 표현이 멋지죠. 자, 이웃을 더 확장하면 사회예요. 사회는 뭐냐면 정겨운 무대예요. 사회 구성은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시민, 우리 백성, 우리 국민 모두가, 그죠? 그 울타리 져진 그 틀 안에서 각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것들 배우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자신을 성장시켜가고 자신이 편안하게 보호받기도 하고, 그죠? 정겨운 무대, 자신을 연출하고 드러내는 게 하나. 사회는 정겨운 무대. 자, 그러면 이제 좀 큰 단위 국가는요. 국가, 그죠? 국가는 정을 보호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정을 보호하는 시스템. 그래서 국가에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을 보호해야 돼. 어느 이가 그야말로 무참하게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막 그 폭력이다 일방적으로 뭐 이거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보호해야 할 거 아니야. 정을 보호하는 시스템, 이게 국가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정 빼면 시체인 거예요. 다 정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어지고 짜지고 그래가지고 정이 운행되는 거예요. 정이 운행. 그죠? 정은 우리네 삶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은 정으로 하나 되어진 모든 출발. 연인은 정을 나누는 애틋함. 지인은 정을 확대해가는 오지랖. 이웃은 정스러운 수더분함. 사회는 정겨운 무대. 국가는 정을 보호하는 시스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에 웃고 정에 울게 되는 것이다.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은 뭐냐면 정의 이합집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이합집산이라는 게 뭐예요? 헤어지고 합치고, 그죠? 그 다음에 집산, 모이고 산, 흩어지고. 이 이합집산이죠. 정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하는가? 정의 이합집산이 인연이에요. 인연. 그래서 정이 정이 합하고 집하게 되면 이합집산 중에서요 인연이 형성이 되고, 반면에 정이 이하고 산하게 되면 정이 끊어지는 거죠. 인연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란 뭐냐면 정의 이합집산이에요. 이어짐의 이합집산. 정은 이어짐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 이어짐의 정의 이합집산. 그러니 인연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정리됐다가 또 새로운 인연이 생겨났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꼭 인연이라 하니까 사람 사이 관계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물 현상이고.
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즐기니 질긴 인연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이거 악연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요.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연을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인연을 정리한다라는 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정이란 그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이게 이어졌냐면 아니요. 안 보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인연을 정리해야겠다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연 있죠. 날리는 연이요. 뭐 방패연이든 가오리연이든 연을 날릴 때 그 연줄 연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다. 이 인연을 정리해야 할. 그건 꼭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됐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연에다가 예를 들면 홍길동과 내 인연을 좀 정리해야겠어. 더 이상 인연이 계속되어지면 서로 아프게 되고 또 많은 이들 안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연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또박또박 금지막하게 그 연에다가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을 띄어 올리는 거예요. 연줄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올랐다. 창공을 올랐다 싶으면 그때 연줄을 딱 끊으세요. 그럼 쫙 지원되지 저 어디 날아가겠잖아요. 그 방법도 일반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꼭 사람뿐만 아니고요. 내가 더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의 이러이러한 버릇 그것도 인연인 거잖아요. 그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거를 내가 분명하게 정리정돈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예를 들면 낮잠 자는 버릇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인연은 정의 이합집사입니다. 그래요. 정은 비단 공동체적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과도 어떠한 정으로 이어져 있으며 저마다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주고받고 태사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자신의 삶이 많은 경향성을 띠게 된다. 그죠? 자, 예를 들면 그가 밤을 좋아해. 그러면 야행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피곤한 예로 그 똑같은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장면들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람 유독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한번 꼬아서 막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 음모가 있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먼저 보는 이런 게 이 경향성, 그러한 그러한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 보여지는 치장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만 뭐 이건 그냥 본질의 가치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추구에는 적막감만 감돌게 되고 스타에게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이 온전한 만유의 스타가 되어줄 수 있는 영혼의 울림에는 소홀하게 되고 재물이 있는 곳에는 유난히 북적이지만 명예의 전당에는 쓸쓸함만이 자리하고 이와 같이 이어짐인 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이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한다, 도를 찾는다, 하는 깨닫는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움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정은 이어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어짐 중에서도 가장 본질의 이어짐은 뭐냐면 그것이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움은 정의 뿌리예요. 정이 기본적으로 이어짐인데 가장 본질적 이어짐, 그 정의 뿌리, 그것이 뭐냐면 그게 그리움이에요. 얼마나 정의 뿌리까지 이어져 있으면 그 어머니요, 치과 의사 그 딸을 보내 그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말이 이렇게 멋져요. 그리움이잖아요. 그리움. 자, 이거를 여기를 띄어서 읽어봐 보세요. 그리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울음. 참, 우리 글이, 그죠? 우리 문자는 그야말로 우주의 압축적 부호라 그랬잖아요. 그리움 하나만 봐도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움에 대한 것이 실은 요 세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의 이어짐은 그리움이다. 그리움. 그 이어짐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움에 울게 되고, 그 이어짐이 충족되면 그럼 끝났냐면 아니요. 더더욱 진한 그리움이 자리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움이죠. 그리움이 끝이 없어. 그리움은 더더더더 그리워질 뿐 그리움이 해소되지가 않아. 보지 못하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더욱 보고 싶은, 이게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 비슷한 표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야. 보지 못하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더욱 보고 싶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이런 것들이 정인 것이다. 그 정의 뿌리, 가장 본질의 그 정, 그게 그리워야.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움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아련하고 애틋하고 애잔한, 자, 이쪽 방향의 그리움을 주로 얘기했는데, 그리움은 또 그렇지만 않아요. 이제 그리움이라는 이 자체로 확장해서 이제 올곧게 그리움 전체를 보시자고요. 그리워야 설레게 되고, 예, 여러분께서 처음 짝지 되신 분과 그 연인과 그 연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워야 설레게 되고, 설레임으로써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워야 설레게 되고, 설레임으로써 설레임. 아이스크림에도 설레임 있다고. 설레임 맛있잖아요. 설레임으로써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게 된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리움이 있어야 연인과의 사랑도 더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그렇잖아요. 방금 만나고 헤어졌어도 또 집에 와가지고 카톡을 열고 밤새 주고받고 오늘 만났어. 2시간 만났으면 충분해. 일체 연락 안 하다가 이튿날 24시간이 지나서 만나자. 이러면 그 연인 사이가 발전할 수 있어. 안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24시간 365일이 부족해. 잠도 안 와. 그 설레임, 그 그리움이 아주 끝까지 그리움이 쌓이고 또 그리움이 쌓이고, 1분 1초라도 내가 카톡 보냈는데 이게 답이 없으면 막 그리움이 원망으로 변하고 더 진한 그리움으로 되고,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쌓고. 그리움이 있어야 연인과의 사랑도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그리움이 있어야 모든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며, 그렇잖아요. 그리움이 있어야 정든 고향을 찾아가게 되며,
그리움이 있어야 위대한 발견도 하게 되며. 정말 그렇잖아요. 이 물질 세계의 이 원리, 이 메커니즘, 이 합법 직성, 어제 그 뉴턴 저기처럼 이걸 찾아야겠다는 강렬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땅으로 떨어지는 나토짐이 있었던 거예요. 강렬한 그리움.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리움이 있어야 크게 도약에 갈 수 있다. 네. 목석이 돼 있으면 곧이 곧 그냥 여기서 끝. 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게 그의 노래야. 그렇지 있잖아요. 그리움이 있어야 크게 도약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는 그 그리움의 정체성들이에요. 이러라고 그리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야. 사자한테 그리움이 없어요. 악어한테 그리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를 요 그리움 세 글자에 그리움의 진면목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리움을 생각해 보게요. 자, 우선 그죠. 그 하면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움 하면 뭐 이것저것 이게 좀 안 어울리잖아. 무엇인가. 그래서 그곳. 그죠? 아련하지만 어딘가에 있는 그곳. 또 그것. 지금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게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거 있잖아.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인간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그녀라 그러잖아요. 그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 그녀. 꿈에도 그리운 그녀.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그이. 오야, 내 낭군 그이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저녁밥은 드셨나? 그이, 그녀, 그것, 그죠? 그의 이 가운데 자가 리죠. 리. 예를 들면 요 리를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 실제 그리움이 그런 거예요. 그리움은요. 이게 예를 들면 대체적인 모습은 저기 할 수 있지만 딱 요것 이렇게 특정되지 않죠. 그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적절하려나? 왜 범인 이제 수배 전단 이렇게 돌리고 할 때요. 뭐라고 나와요? 인상착의 이렇게 나오죠. 그 정확한 얼굴이 이게 그래서 몽따주예요. 실물 사진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확해가지고 여러 개를 쏙 고르는 인상에다가 거기다 무슨 색깔 무슨 옷을 입었는가 대체로 특징적인 그걸 착이라 그러잖아요. 착의 오드자 옷을 착용했냐 인상과 착이 인상착이 그래서 인상착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한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된장국과 쌀밥 이렇게 특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배가 고픈데 참 구수하면서도 참 겹게 참 맛있을 것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그리움이. 그러니까 출렁출렁 그 이치 전체적인 모습 그냥 대체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정리했었잖아요. 총체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안 보이면서 보일 것 같은 그런 그걸 리라 그래요. 리. 출렁출렁 이치. 그럼 이제 실은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의 그의 이치가 나에게 이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튀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움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를 그리워한다 쳐요. 그의 따스한 숨결, 그의 자상한 풍모, 그의 고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음성, 그죠? 그의 다정한 손길,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가 안으로 밖으로 그 자체로, 그죠? 우리 왜 했잖아요. 천정, 지정, 인정했던 것처럼 그의 정스러움인 거죠. 그의 모습, 안의 모습, 밖의 모습, 그 자체 전체로서 그 모습, 출렁출렁하다. 희미하지만 또렷하고 또렷하지만 희미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아, 그의 이치, 그의 구성의 그 질서로움, 요건 거예요. 그래서 리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이치 있자. 예. 그러니까 그의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니까 리가 그의 전체적인 인상착의가 자신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움터남, 이것이 그리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움인 거예요. 그리움. 그의 그의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그의 전체적인 모습, 그의 안의 모습, 그의 바깥 모습, 그것도 다 통틀은 그의 모습. 그것이 내 자신에게서 고스란히 안에서 움터나는 거야. 이게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그거 생각 안 할래 해도 안에서 움터나는 걸 어떻게 울컥 이게 그리움. 그리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서라 생각해요. 어쩌면 그가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는 거, 중요한 단초가 되어지는 그리움. 그에게 그리움이 있는가? 그에게 설렘이 있는가? 그에게 그렇게 저 영혼 속 저 깊은 데서부터 울려 나옴이 있는가? 그 울림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리움은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울림이에요. 영혼의 울림. 무엇이 그리워하게 하냐? 내 안에서 왜 그리움이 작동되었지냐고. 저 깊은 어디에선가 우리 왜 밤에 종소리 들으면 띵 이런 그리움이죠. 그죠? 그리움이란 그의 리가 자신에게서 움터납니다. 자, 그럼 보셔요. 그의 리가 그 자신에게서 고스란히 움트는 것, 그것이 그리움이다.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대체적인 인상착의, 즉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잘 봐요. 그리움을 우리 글이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자, 그리움을 이 세 글자죠. 이거를 계속 조금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그림이 돼요. 그래서 실은 그림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리움의 결실인 거예요. 그림은 뭐가 그림이죠? 그 인상착의를 그리는 거잖아요.
대체적인 그 모습, 어쩔 때는 직접적으로 실물화도 있지만 추상화도 있고 개념화도 있고 그 특징화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린다. 이건 사진이지. 그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림 작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그 대상에 대한 그것이 그에 해당하겠죠. 그죠? 내가 풍경화를 그려야겠다. 맑은 날의 풍경화를 그려야겠다. 맑은 날의 풍경 그것이 그에 해당하겠죠. 그 맑은 날의 풍경이란 그의 인상착의가 그걸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신 속에서 이게 움터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 사물,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움터났어요. 이러이러한 이미지로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자신에게서 움터나가지고 그것이 딱 구체화된 거. 그것이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래서 진짜 그림은 무엇이 그림일까요? 그죠? 다 그림이지만요. 그리움을 그 화폭에 완전히 딱 옮겨놨을 때 그때 그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어쩌냐면 심쿵 바운스 이 심장이 영혼의 떨림, 영혼에서 그 감동이 이렇게 돼요. 같은 정서를 그냥 아까 제가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 제가 그분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이어짐이 강렬하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감동을 이고 진정한 그 그림의 정수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작가의 그리움이 얼마나 그대로 화폭에 옮겨져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매기는 게 값이야.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그림. 너무 멋지죠. 그림은 그리움의 결실이다. 일사백사라는 말이 있어요. 한일자에다 일사자. 또 일백배자에다가 일사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를 하면 100가지를 더 한다는 말이거든요. 일사백사. 왜 그러냐면요. 정 때문에 그래요. 정이 뭐라 그랬죠? 이어짐이라 그랬죠. 이 실은 우주 삼라만세 다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관지할 수 있다. 마녀 신비할 때랑 말씀드렸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발적으로 꿰일 수 있는 거다. 그래요.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쵸? 야, 이거 멋지죠. 그의 리가 그 자신에게서 고스란히 움트는 것. 그것이 그리움이다. 그래서 그림은 그 대상의 리가 그 자신에게서 아름답게 움트민 것이다. 그림의 정의. 그죠? 그림은 본질에 있어 그리움의 정수. 그림은 본질에 있어 그리움의 정수인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가 온전히 움터나 화폭에 옮겨졌을 때 진실로 그림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다정한 미소, 그의 고운 음성, 그의 정겨운 몸짓. 우리 장윤정님의 대표적인 트로트가 장윤정님의 그 노래 있죠. 이런 가사들 있죠. 멋지죠. 그의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서 고스란히 움터남으로써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어짐의 본질인 그리움이다. 이것이 정의 뿌리인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다. 자, 그리움의 정이요. 그러면
그리움은 여기다 써놨죠.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이다. 이게 그리움의 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 그리움은 도대체 뭐라 정이 되는 뭐냐 도대체? 그리움의 정체가 뭐냐 말이야. 우리에게서 있나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애틋하고 아련하고, 그죠? 가장 자신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가져가게 하는 그 그리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거냐? 그죠? 그리움은 왜 있냐면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 그리움이 놓이지도 않고, 하여튼 그리움 때문에 미치겠고, 그리움 때문에 밥을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그리움 때문에 잠도 안 와, 그리움 때문에 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 그리움, 그 이놈의 그리움이 뭐가 안 돼? 내가 그리움에 잡혀가지고 그냥 세월만 허송, 그냥 삶의 보람도 기쁨도 낙도 없어. 그 그리움이 지나게 되면 그 그리움이 왜 그러냐? 그리움이 도대체 뭐가 안 돼? 그죠? 이윽고 당장은 그리그리한 고르지만 그것은 결국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이윽고 너가 지금 그리움이 움터나 있는 그 자신이, 그가 도달케 하려고. 도달은 말 그대로 어디에 이르르다 이 말이죠. 도착하다. 예를 들면 산 정상에 이르렀다. 이거 도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표 지점에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에 있어서 그것의 최정상에 도착했다. 당도했다. 도달. 또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아웃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한 도를 달성했다. 도를 이루었다.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인 거예요. 그리움. 그래서 그리움은 왜 있냐면 그 자신이 그 그리움을 통해서 도달을 이루라. 그 그리움에 함몰되라. 그 그리움으로 세월을 낭비해라. 그 그리움으로 세상을 등져라. 이게 아니고 이윽고 도달을 이루셔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속 깊은 이어짐, 정이 이어지면 속 깊은 정, 속 깊은 이어짐인 거예요. 무엇이? 아까 했었잖아요. 아니 아까도 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참 멋지죠. 이게 그리움의 정이에요. 그리움이란 뭐냐?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이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속 깊은 정이고, 불교 신자분들께는 부처님의 이게 진짜 가피 속 깊은 가피고, 성모 마리아님의 은혜로운 속 깊은 정이다. 시바시님의, 한라시님의, 공자님의, 노자님의 즉 천지 삼라만상에 나를 위한 있어주는 거예요. 또한 속 깊이 있어주는 그 천지 삼라만상에 하늘 땅의 그 속 깊은 정, 그것이 그리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움 하나를 내가 못 떠나서 그 그리움에 쩔쩔매서 나는 이렇게 못나고도 못난 작자야. 내가 뭔 일을 한다고. 내 마음속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숭고하고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지상, 당신 인간이네요. 당신 동물 아니네요. 이거의 방증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윽고 도달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움이 그러면 부정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대향연이죠. 잔치 열렸네. 그러니까 내에게서 그리움이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잔치 열렸네. 이 반응인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척. 그게 그리움이다. 이게 그리움의 정의예요. 그죠? 이제 많은 해답이 언뜻언뜻 막 오는 것 같죠. 왜? 말 못할.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온갖 가지 것들로 혼자만이 간제가 있었다. 만약 그런 그리움이 있었다면 그 그리움이 정체가 이거였단 말이냐. 이제 숨이 쉬어지네. 이제 살 것 같네. 아니 실제로 그러라고 있는 그리움인 거예요. 예전에요. 너무 심각하면 저기 하니까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지방 어디 밥을 먹으려고 저 혼자 이제 식당에 딱 갔는데 거기가 이제 산이에요. 그 유명 관광지 그 산인데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인근 식당인데 그럼 거기는 단체 손님들 오시겠잖아요. 뭐 산악회든 뭐 친목회든 이렇게 한 10대분이 이제 단체 손님이 쫙 상 이렇게 길게 차려가지고 딱 둘러앉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친목 회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그 남자분, 그 중년부인 이제 딱 저기 하고 보통 그냥 밥 먹어요. 딱 뭐 맥주든 음료수든 뭐 소주든 얼마나 흥겨운 자리예요. 관광지 와가지고 쫙 들어가지고 건배 쫙 하죠. 그 건배할 때 그냥 건배예요. 당연히 건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배사가.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 딱 이제 앉았다고 생각해서 자 건배합시다. 머리는 이제 다 같이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 다음에 이제 건배사 마지막 마디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야 머리 가슴 뜨겁고 참 와 좀 굉장히 좀 멋진 분들이 오셨네 했는데 마지막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건배사가 저런 거를 저렇게 건배사이라고 배웠어요. 그리움이라는 게 정말 남 몰래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그리움. 이게 뭐 그리움 저기 하니까 꼭 뭐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옆집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 윗집 아가씨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그리움하는 그 노래 좀 들어봐 주실래요? 한번 들어봐 봐요. 자 이제 그리움 이제 거의 다 됐네. 예. 그리움 멋지죠, 그죠? 이 그리움의 분위기가 묻어나잖아요.
아, 그리워라. 꼭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것만이 아니고요. 좀 전에 그 노래에서 들으셨듯이 어, 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참 그런 것 같아. 좀 아빠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어. 보면 진짜 그 텔레비전 나와서도 참 그런 표현들 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엄마. 근데 아버지, 아빠는 조금 좀 격식을 큰 차려서 좀 이성적인 이런 이미지인데 어머니, 엄마 이러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눈시울이 그래가지고 뭔가 촉촉하게 그냥 그건 너무 표현인가 봐. 그런 존재이신가 봐. 누구에게나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그 실제 그리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림, 아버지에 대한 살가운 그런 그림.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내 고향에 대한 아릿한 그 그리움. 아까 그 있었잖아요. 그리움이 있어야 정든 고향도 찾아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움. 자, 그러면 그리움이 이런 것만 그리움일까요? 어쩌면 이런 그리움의 가장 바탕, 첫걸음 이런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정말 본질의 그리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입니다. 그리움은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이다. 오묘하고도 오묘한 그 진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그 아득한 세계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움. 그러한 진지한 그리움의 결과로 이윽고 대우주적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숭고한 그리움의 결과로 마침내 완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한없는 그리움의 결과로 비로소 향유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대향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향, 누리고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움은요, 진지한 그리움인 거고, 숭고한 그리움인 거고, 한없는 그리움. 정말 본질의 그리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대우주적 깨달음과 그 완성과 그 향, 가장 좋은 것들이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멋진 것들이잖아요. 이걸 해갈 수 있는 게 그리움. 거기에 도달하라.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 그것이 그리움이다. 연인과도 더 알콩달콩 불링불링 아주 정 넘어 정으로 그렇게 서로 할 때 진정한 연인 그놈의 연인으로 거기에 도달하라. 내 고향,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부모님, 내 그 다정했던 그때 그 시절에 그분들 그렇게 나를 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죠?
그것들 다시금 되새기고 또 그것들로 튼튼하게 넉넉하게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가져가게 한 속 깊은 정이다. 진리, 도, 예를 들면 참나, 신의 섭리, 깨달음, 득도 막 아름다움, 성스러움, 참음, 이런데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점, 그것이 그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움을 이해하고 그리움을 정립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워해야 하는 거예요. 내 고향 언제 찾아가? 꿈에 본 내 고향 그리워해야 해요. 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비롯된 가장 온전한 그 처음 가장 본질을 그리워해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러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 참으로 만나고 싶다. 그 영혼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있어요. 진정한 인간, 그 진정한 인간 그것에 대한 절실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그리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어찌해야겠어요? 수학에 대한 열정 어린 그리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학 완전 정복,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수학을 완전 정복할 수 있어. 대충 해야 되는데 부담감만 갖고 이렇게 돼요. 수학을 사랑해야 해요. 수학이 연인이야. 내 다시 없을 수학이라는 연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그 설레임.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완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움. 자, 이게 그리움인데요. 그리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한 마디 더 가서, 그럼 왜 그리워하는 걸까? 왜 그리워하게 될까예요. 그리움의 원인. 원인에 대한 조망까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왜 그리워하냐면요, 와 있지 않기에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짝지가 딱 그냥 나랑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럼 그리워하지 않죠? 아이고, 언제든 한 몸이니까 그냥 나요. 그냥 나니까. 너 갖고 나요. 그냥 우리요. 그러니까 그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리워하게 되냐면, 와 있지 않기. 오히려 그 어머니에게서 그 딸이 멀리 가버렸어. 도저히 올 수가 없어. 나한테 와 있을 수가 없게 돼. 그죠? 그리워. 평생을 그리워하게 되죠. 내가 고향을 떠나왔어. 어찌어찌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고향이 나한테 안 와 있어. 그 고향한테 내가 가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리워지는 거야. 북녘동포. 그죠? 그리워하잖아. 갈 수가 없잖아. 오게 할 수도 없잖아. 와 있지 않기에. 당장 나한테 와 있지 않기에 그리워하게 된다. 왜 그리워하게 되냐? 와 있지 않기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그리움을 해소하고, 그 그리움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와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있지 않기에 그리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와 있지 않기에 그리워하게 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직 나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기에 간절히 소망하게 되며, 깨닫고자 하는 진리, 득하고자 하는 도가 자신에게 와 있지 않기에 더더욱 진리를 갈망하고 도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쵸? 그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다부터 해가는,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명, 나의 성, 나의 정. 지난 시간 나의 정까지 했죠. 이것들이 뭐하는 장면일까요? 그 어제는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동안
그리워만 했던, 그리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립고도 그립던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를 직접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명, 나의 성, 나의 정. 이게 설계, 조직, 이게 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모습까지 지금 그렸잖아요. 나의 정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의 정수가 그림이야.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까 왜 그리워하게 되냐면 와있지 않기에 그리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워했던 그 모두 다가 지금 여기에 다 와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그랬죠. 준비된 하늘이다 이 말로 하늘이 와있다 이 말이다 했죠. 그죠? 그것이 영혼으로. 그 다음에 벌거벗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새롭게 탄생을 이룬 새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죠. 자, 합치면 뭐예요? 와있는 새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을 유발케 했던 와있지 않았던 그것들이 죄다 모두 다가 지금 여기에 와있는 시대. 그게 새 시대 새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두 다가 생생하게 생중계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자고일의 결정, 유사의 결정, 진화와 진보 총체인 여기에 생생하게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죠? 저마다 그 사연, 그 안타까움, 그 깊은 속마음 내놓고 틀릴 수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당당할 수 없었다. 어떠한 그리움, 어떠한 말 못할 그 사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하고 뭘 할 수 있게 되어졌냐면 대향연, 잔치 열 수 있다. 속으로 움츠려 막 수무려 이게 아니고 깨명찬처럼. 그래서 그리움은 왜 있냐면요, 그 그리움을 가지고 여기 다 했지만 그 그리움을 가지고 더욱 그 자신, 자기 자신을 밝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 그것에 대한 리가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이게 움튼하고 그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그리움이 충족되고 해소되어진다는 뭐면 그 리까지 내가 갖추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더욱 성장, 더 크게도, 더 순수해지고 더 진정한 인간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말인 거예요. 이윽고 도달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 깊은 장이다. 그리움은 왜 있냐? 그 그리움을 매개로 해서 자신을, 나를, 그죠? 저마다 나를 더욱 밝히라. 환하게, 어둡게 숨지 말고 더욱 환하게 밝히시라 자신을. 그러라고 우리 인간에게 그리움이라는 이 멋진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이 그리움을 이제 대잔치를 열어보자.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이해했으니까, 그죠? 와 있다. 이제 와 있는 그리움인 거예요. 손뻗어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대향연인 거예요. 잔치잔치인 거예요. 안 와 있기 때문에, 와 있지 않기에 그리웠다. 이제 와 있는 그리움이야. 그냥 그리움이 아니고 와 있는 그리움. 그죠? 그래서 이제 손에 쥐기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움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대향연이잖아요. 그리움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왜 또 활용할 수가 있냐? 그리움은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예요. 그리움의 진짜 정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러라고 있는 그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윽고 도달케 하려는 속 깊은 정으로 우리 인간만이 갖는 차별화된 통로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된 통로죠. 인간이 차별화된 통로죠. 그죠? 예를 들면 생물의 차별화된 통로 아니잖아요. 이게 식물에도 없고 동물에도 없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독특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차별화된 통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된 통로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인간이죠. 그러면 각자 저마다에게 차별화된 통로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의 초소다 어제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한 사람에게 내 한 인간 나 개체에게 나에게만 차별화되어 있는 86억 중에서도 나에게만 차별화되어 있는 그러한 나만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다. 자, 보세요. 통로라 하면 어떤 통 그죠? 예를 들면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이런 걸 통로라고 안 하니 그냥 도로 하면 되잖아요. 다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 훤히 다 이미 알려져 있고 내비게이션이 딱 뜨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냥 도로 일반 길의 개념이라면 통로라 이거는 그러한 길은 길인데 그러한 도로는 도로인데 이게 왠지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그 터널 그러잖아요. 위에서 보면 거기가 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앞뒤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터널이겠네 이렇게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고장면 딱 찍으면 근처는 산이요 그냥 길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아무도 모르게 통로가 있잖아요. 터널로. 예를 들면 이런 게 통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도관이 저기 수원지부터 이렇게 다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각 가정까지. 그죠? 근데 이게 큰 수도관이 예를 들면 저기 수원지에서 큰 수도관이 여기가 자 인천이라 합시다. 그럼 인천 입구까지 큰 수도관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인천부터는 각 가정으로 이게 이제 무슨 동 수도파이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에 갔다. 그러면 동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슨 집 수도파이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쩌냐면 이 수도 통로가 점차 세밀해지고 최적화되어져요. 그 집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수도관은 그 집에만 있는 고유한 통로인 거예요. 그죠? 그 집만 해당하는 통로예요. 옆집에 가서 수도를 들어도 그 집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저마다에게 각자 자신에게 차별화된 통로가 되어져요. 이제 그리움은 이렇게 그리움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게 좀 어마어마한 여의주와 같은 개념. 나만을 고유하면서도 나에게만 특화된 나만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움이. 그러니까 실은 저마다의 그리움의 통로가 다 다른 거예요. 실은요. 우리 각자는 완벽한 개체임에서 전체이거든요. 우주 그 자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 그리움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 텔레비전 보면 이분이 굉장히 나이 드신 예를 들면 70대 할아버지신데 하던 일 다 접고 부모님 묘소 있죠. 이 할아버지의 부모님, 그분의 아버지 어머님, 그 선산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묘 어머니 묘 있는데 거기 가서요 그걸 심여살이라 그러죠. 그 묘에서 예전에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뭐 3년간 부모님 돌아가서 3년간 심여살이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분은요 70대 할아버지신데 거기서 평생을 심여살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리 하고 계신데 했더니 다른 거 아니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70이 드셨어도 그 부모님에 대한 너무 그냥 너무 애틋해버려. 너무 그냥 천하에 못된 불효자식. 그렇게 속만 그러다 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내 자식 저게 이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리지. 다. 그래가지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천막처럼 거기서 살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산대 거기서. 매일 일어나서 그 봉분 닦고 그 풀 뽑고 풀이 나겠어요. 뭐 하나도 있으면 닦고 비 오잖아요. 천막으로 덮으세요. 두 분의 그 묘를. 와, 내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그죠? 그 그리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움은 해답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와 있는 그리움.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그거보다 더 몇 값째 더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활용하면 된다. 어떤 분은 내가 평생에 책 한 권 내는 것이 소원인데 너무 바빠. 가장이어가지고 본인은 문학적 감성 또 글 제조 뭐 그다음에 옛날부터 문학 소년이야. 문학 소년. 그 한밤에 뭐 콘서트 김기덕의 뭐 이런 거 옛날 그 우리 뭐 중학교 감성이 아주 감성 덩어리야.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봐도 눈물을 딱 아주 감성 자체야. 근데 어째요? 먹고 살고 그죠? 가장으로서 또 책임도 하고 뭐 그 이제 이렇고 또 그 착할까요? 심사해. 그러니까 또 사람들한테 신망 받고 하니까 막 이게 승진도 해가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어떤 강렬한 끊지 못할 그리움이냐면 시를 쓰고 싶어. 동화 쓴다거나. 그죠? 책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어. 이게 평생의 꿈이야. 근데 더 바빠져. 여력도 안 생기고 막 가면 갈수록 이제 기억력도 쇠퇴해져. 왠지 이제 감성이 좀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쩌냐면 반대급부로 책을 써야 한다는 그림이 더 막 불같이 일어나. 평생을. 그러면 이제 어째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그림에다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 거다. 나는 어디를 가보고 싶었는데 내 평생에 거기를 못 가고 아직도 거기를 못 가고 있다. 누구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해당될 거예요. 정말 그립고도 그리운 내 부모님 돌아가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잘 계실까? 그저 그것도 그리운 그런 것도 가능하죠. 내 평생의 꿈, 내 평생의 희망, 내 평생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그리움으로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죠? 그것들을 해소, 해결,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움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야, 이런 게 참 멋지죠. 자, 물음표예요. 그럼 이걸 뭐겠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거. 내가 그리워했던. 예를 들면 내가 책 쓰고 싶다. 예를 들면 다시 내가 등산하고 싶다. 어디, 정말 꿈에도 그리운 그 부모님, 정말 저 북에 계시는 두고온 저 부모님, 정말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어찌어찌 해서 꿈을 줬고 날개를 접어야 했던 그 어떤 것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됐던 그 어떤 그림의 그 대상이 되겠죠. 무엇을 또는 뭐를이겠죠. 무엇을 이해하시면 돼요. 초대 이거 선명하게 잘 나오네. 하게 나, 이, 다
이게 하긴 나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어색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나 지금 우리가 나의 명, 나의 성, 나의 정 하잖아요. 결국 요 문제의 해결의 당사자 그걸 안고 있는 것도 나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도 나죠. 나이다 나. 자, 그러한 어떤 것을 자기가 그리워하는 거요. 그것을 나한테 초대하겠다. 초대하겠나이다. 이 명으로 하시면 되어져요. 이게 이제 그리움에 대한 대항연이죠. 그죠? 그 실향민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리겠어요. 자, 그럼 그 그리움이 갈수록 그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황해도 어디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부모님 계시는 그곳 정말 꿈에서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그리움이 있으시죠. 자, 만약 그거라면 황해도 내 고향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그것을 초대하겠나이다. 그 진지한 마음으로 그 순결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를 실어보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거 있죠. 왜 숨은 그림 찾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봐봐요.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다. 말 그대로 왜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숨은 그림인 거야. 숨은 그림. 근데 이제 와 있는 그림이 내가 그게 예술될 수 있는다. 거기다 언제나 해답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리움을 통로로 해서 숨은 그림, 그동안 내 안에 깊이 숨었던 그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본질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엇을 초대하겠나이다. 숨은 그림 찾기. 정말 멋지죠. 이 그림을 활용하면. 그래 이제 진정으로 그죠? 그것에 뿌린 이 그리움, 이제 이 그리움을 우리 인류가 쓰게 돼서 활용하겠단 말이에요. 그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못내 도달치 못했던 그것을 도달케 되고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심정들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그 온전한 해답을 찾게 돼요. 그죠? 꿈속에서라도 간절했던 그 간절한 소망들을 나에게 초대하고 이루게 돼. 그 그리움이 무엇이었던가, 왜 있었던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고향이 황해도인데 황해도 어디면 어디 몇 번지를 초대하시면 그 땅이 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의 본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그림을 왜 평생을 갖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 그것이 확 하고 와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이제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와있게 하는 거, 들어있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다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지죠. 예. 대향연 첫 번째 그리움에 대한 대향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